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알아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강구를 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두 번째 일시보호, 세 번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네 번째 학급 교체, 다섯 번째,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들 같은 경우 하나하나 좀 보게 되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보게 되면 학교 내 상담 전문가가 실시하며 부재시 지역 내 피해 학생 전담 기관, 지원 기관, 윗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심리상담 복지센터, 전문 상담 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시 보호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요거는 보시게 되면 학교 폭력으로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1호랑 3호 조치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호 조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피해 학생이 좀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리 상담을 받는 경우 1호 조치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고 이 3호 조치 같은 경우는 뭐 신체 폭력을 당해가지고 다친 경우, 즉 이제 뭐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말 그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3호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급 교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학교 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을 동일 학교 내에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뭐 유형과 연령 특성들을 감안하여 뭐 필요시 해바라기 센터 지정병원 등의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그 다음에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의 협조와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조치를 받기 위해서 피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으며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가해 학생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는 한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한편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등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피해 학생에 대한 그 위에서 봤던 내용들, 이런 보호 조치를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지금 피해 상황이 어떻고 지금의 어떤 조치를 내려줘야 되겠다,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를 마치면서 좀 말씀드리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에서 모든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특히나 제가 불복 절차 진행하려고 이제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불복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학폭위에 조치해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특히나 이제 피해 학생들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안일하게 대응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다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왜 조사를 안 해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학교에서 이런 거를 조사를 안 해줬다. 학교에서 뭐 이런 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줬다. 뭐 이러시면서 이제 뭐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관련해 가지고 정말 혐의를 입증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진짜 직접적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학교에서 확보를 안 하면 직접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제출을 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해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만 믿고 학교에서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사를 할 겁니다. 하지만 학교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거를 직접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 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시려면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요 두 가지는 꼭 확인하시고 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건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